자, 5강에서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통화, 그 다음 지수, 그 다음 금속, 에너지. 물론 거래할 수 있는 해외선물의 대분류 7개 중에서 7개를 다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 농산물, 축산물, 금리는 빼버렸어요. 왜냐? 잘 거래를 안 하십니다. 거래하기 조금 불편해요. 왜냐? 기반되는, 그러니까 상호 기준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산물을 뭘 보면서 할 거예요? 농산물 보려면 거기 안에 뭐 대두, 대두유, 밀,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걸 기준 삼기에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빼버렸고, 마찬가지로 축산물, 소 가격, 돼지 가격 이거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 우리가 이미 그거 말고도 거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굳이 막 거래량 없는 것들 거래해봤자 머리가 아픕니다. 금리, 미국의 채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잘 거래 안 하시죠. 근데 요즘엔 그래도 금리가 좀 거래가 늘긴 했지만은 웬만하면 채권 거래 하지 마세요. 왜냐?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특별한 이슈에 따라서 금리 자체가 확 뒤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세 개는 빼버리고 통화, 지수, 금속, 에너지 요 네 개를 설명드렸습니다. 요 네 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 5강이 이제 마지막 강입니다. 어떤 거냐? 이 5강에서 뭘 설명드릴 거냐? 자,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기본 메커니즘을 배웠다면은 이 메커니즘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써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차트에 대한 기법이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맥점들을 잡을 수 있게끔 이제 산수를 배웠으니까 수학을 배워야겠죠. 기법들과 그리고 이제 기초가 아닌 약간 심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강에서 먼저 다룰래요. 달러에 따른 해외 선물의 변동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주로 달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보편적인 종목들이 하락을 합니다. 단 오일은 약간 예외사항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해외 선물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닌 것도 아주 몇 개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해외 선물은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상대적 총화 가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단 오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일은 경제 시반하고 같이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금리 인상에 맞물려서 달러가 예를 들어서 상승하게 되면 오일은 하락하게 되고, 또 반대로 달러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보편적이긴 하지만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겠어요. 자, 달러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한 경향이 있고, 이때는 골드도 같이 상승을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상승을 해도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경우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정학 리스크가 있을 때는 달러도 상승을 하지만은 골드도 상승을 한다. 그쵸? 물론 지정학 리스크가 있을 때 달러가 무조건 상승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정학 리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골드가 상승을 하지, 달러가 상승 중에 지정학 리스크가 나온다고 해서 달러가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 중에는 무조건 지정학 리스크가 있을 때는 골드가 상승을 한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로의 지표가 좋으면은 보편적으로는 유로는 강하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유로가 강할 때는 달러가 약하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즉, 달러가 강할 때는 유로가 약하고요. 유로가 강할 때는 달러가 약합니다. 왜냐? 유로의 정반대되는 통화, 그러니까 달러의 정반대되는 통화가 유로. 왜냐? 달러를 구성함에 있어서 유로가 포지션을 가장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유로는 하락하고, 유로가 하락하게 되면 달러는 상승하고, 달러가 하락하면 유로는 상승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달러는 하락하게 되면은 유로가 제가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선물 시장이 반응을 크게 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것도 예외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의 지표가 좋으면은 유로가 강하고 달러 인덱스는 약하다. 미국의 지표가 좋으면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유로는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 대한 매매 기법. 이제 중요한 심화 과정은 심화 과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기초를 배웠으니까 이제 기본을 배워야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봉상의 지지 저항을 미리 기록해 둘 것. 각 일봉상의 지지 저항이라 하면 이 전날, 이 전전날 약 3일치 정도의 지지와 저항 때는 기록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들이 굉장히 큰 마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오늘장의 전저가와 전고가, 중심가 정도를 기록을 해놓을 것. 이 자리를 마찬가지로 데이 트레이딩 때 중요한 거. 물론 중기 트레이딩, 장기 트레이딩 할 때는 오늘장의 전저가, 전고가, 중심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해당 종목, 해석을 할 때 해당 종목의 이슈와 지표를 미리 알아둘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 유로를 매매를 하는데, 달러 인덱스에 유로를 매매하는데, 미국 FOMC 발언, 미국 FOMC에 대한 회의록이 나오기 직전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딱 나왔어요. 호가 완전 확확 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일로 따진다면 오일 재고지표. 오일은 매주 재고지표가 있습니다. 매주 미후장이 휴장이 없을 경우 매주 수요일날 이제 수요일에서 이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저녁 12시 반 정도에 이게 이제 서머타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른데요. 서머타임이 적용받았을 때는 수요일날 11시 30분에 미국의 오일 재고지표가 나오는데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는 1시간 더 연장돼가지고 저녁 12시 반이니까 새벽 12시 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녁 12시 반에 미국의 오일 재고지표가 나오죠. 근데 오일 재고지표가 나오는데 그 전에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거래를 하다가 오일 재고지표 나오는 호가가 몇십 틱 또는 몇백 틱, 100틱 가까이 막 뛰어버리는데 그거를 모르고 거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와 지표를 미리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과 CCI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지표를 참고 있는 게 RSI 기법을 많이 쓰시는데 RSI 별 의미가 없습니다. RSI를 하시면 본인이 개미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CCI와 스토캐스틱이에요. 스토캐스틱은 패스트 말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물론 안에 가격대는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CCI의 감에서와 감에도도 조정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 두 개를 보면서 하는 게 일봉상이건 중기 트레이딩이건 가장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이나 하락할 때 보편적으로 상승할 때 또는 하락할 때 1파, 2파, 3파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1파가 나오고 안돼 갑자기 횡보를 치다가 1파가 상승 1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많이 상승이니까 매도를 친다 이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한번 횡보 치다가 상승 양봉 쭉 양봉을 한번 꺼내면은 다시 2파와 3파가 나옵니다. 3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할지 조정할지가 나오는데 보통 3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 눌림이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하락도 1파, 2파, 3파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은 상승하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런 이제 파형의 기법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3파 후 추가 하락할지 3파 후 추가 상승할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법들을 잘 알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좀 편할 수 있겠죠. 이런 기법들은 제가 지금 오늘 5강까지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6강 이후부터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심화 과정으로 해가지고. 자, 그리고 강력한 지지선과 강력한 저항선에서의 물량 출회를 확인하는 기법을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게 마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 가격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지하던 가격대가 있어요. 오일 예를 들어서 45달러 엄청 지지를 했어요. 이전에 지지를 많이 해서 쭉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다시 하락해가지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지켜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마찬가지로 골드 같은 경우 이번에 골드가 1450달러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죠. 거기서 횡보치고 거기서 상승해가지고 1690달러까지 상승했죠. 이런 강력한 지지선들, 저항선들을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마디가에서 복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걸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추세선과
당일 추세선을 꼭 기입해서 추세 지지와 추세 저항선을 잘 판단해야 된다. 요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좀 보여드리는데, 자 보십시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내려오는 강한 하락 추세선, 이런 추세선들 있죠.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지지 추세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무조건 맞는 그림이죠. 그러면 쭉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즉 이제 지지 추세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지지 추세선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제가 더 심화 과정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골드 30분봉이에요. 골드 30분봉인데 좀 전에는 골드가 5분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30분봉에서는 이제 추세를 먹으려고 했을 때, 자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렬하죠. 상승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난 다음에는 이 상승 추세선이 하락 추세, 저항 추세선을 변한다는 거. 그리고 강한 하락 추세선 자리를 쭉 넘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는 무조건 하락으로 따라가는. 즉 이 차트의 매매 기법을 좀 설명드린 건데, 이런 추세선 하는 기법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추세선들을 짝짝짝 보여드리면서 이 추세선 매매 기법을 제가 더 심화가 돼서 더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다 써있습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쓰지 말 것. 그리고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즉 이유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장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매매가 잘 안된다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수익을 낼 거라는 거를 버리세요. 아, 오늘은 손실 날 수도 있구나. 이 손실폭이 자기가 수익 먹었을 때보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신호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여러분들 시스템 신호에 자꾸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스템 신호는 참고의 수단일 뿐이에요. 즉 추세선과 일봉상의 지지 저항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기본기가 튼튼할수록 장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즉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이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게 설명하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는 법을 알죠. 굳이 어려운 영어 써가면서 설명드려봤자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수도 모르는데 수학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파벳을 모르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항상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기사와 뉴스를 항상 관심 있게 보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본인의 분석으로 모의 매매를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갔구나, 이럴 땐 맞구나, 이럴 땐 틀리구나,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이번 강은 조금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자, 해외 선물에 대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법 제가 5강에서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고요.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아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